자, 우리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라고 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던 선형회기 생각을 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던 선형회기를 생각을 해보면 인터셉트는 무조건 숫자 하나예요. 그죠? 무조건 숫자 하나고 훈련셋이나 테스트셋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어요? 샘플 개수가 있었고 컬럼의 개수가 1개. 왜? 변수가 하나였었으니까. 랭스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사이킷 런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피처는 반드시 2차원 배열. 그게 변수가 하나든 2개든 3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2차원 배열로 만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2차원 배열이 돼야 컬럼이 있는 2차원 배열이 돼야 그 컬럼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2차원 배열이 돼야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원 이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은요. 코에피션트가 뭐가 나왔죠? 숫자 1개가 아니라 숫자 1개로 이루어진 배열이 나왔죠. 배열. 원소 1개짜리 1차원 배열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소 1개짜리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이런 곱셈이 되는 거예요. 곱셈이 돼서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겠죠. 곱하기의 결과가 n, 콤마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n개, 샘플의 개수를 갖는 1차원 배열. 거기다가 그 n개의 모든 원소에다가 뭘 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W0, 절편의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에다가 절편 더하기 절편 더하기 절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넘파이 브로드캐스트예요. 제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넘파이 브로드캐스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전 시간에 했었던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었어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2개를 찾아줘요. 절편 말고 1차 항의 개수도 찾아주고 2차 항의 개수도 찾아주는 게 2차 다항 선형회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절편은 무조건 숫자 하나. 그죠? 무조건 숫자 하나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샘플의 개수가 n이고 컬럼의 개수가 2개. 왜 2개냐면 x와 x제곱을 갖는. 우리 이거 출력해봤죠? 아까 뭐 물고기의 길이가 16이면은 제곱은 얼마였었고 8이면 뭐 64였고 이런 거 계산해서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훈련셋이든 테스트셋이든 훈련셋에 있는 물고기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x와 x제곱이니까 컬럼의 개수는 2개. 2개고 코에피션트가 이번에는 몇 개가 나왔죠? 2개가 나왔죠. 원소 2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 그러니까 곱셈이 되는 거예요. 곱셈이 되고 그 곱셈의 결과는 n, 원소 n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 1차원 배열에다가 똑같은 숫자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배열의 모든 원소에다가. 그러니까 요 식 하나로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즉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형회의가 해주는 프리딕트 함수가 바로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선형회기의 fish라고 하는 함수는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훈련 세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절편과 코에피션트들을 찾아주는 거고 선형회기의 프리딕트 예측을 하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공식 그대로 예측값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훈련 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테스트 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치 그 절편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울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처럼만 생각을 해버리면 공식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y는 b 더하기 ax. 이거 1차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일 뿐이에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a도 배열, x도 배열이라고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 공식을 놓고 보면 1차원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수학이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는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다.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2차항까지만 고려를 했잖아요. 2차항까지만 고려를 했더니 그 점수 좀 볼까요? 점수가 0.97, 0.977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까 이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2차항이 아니라 3차항까지 고려하면 3차항이 아니라 4차항까지 고려하면 이런 점수들이 더 좋아지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다항 회귀라고 하는데요. 다항 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항 회귀를 하게 되면 훈련셋에 대해서는 정말 오차가 거의 없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의 그 알제곱 스코어가 거의 1에 가까울 수 있도록 선형 회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하기 전에 우리가 그 2차 다항회귀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2차 다항회귀,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귀, 그죠? 원래는 항이 하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제곱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3차항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그냥 3제곱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4제곱 그러면 항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우리가 일일이 손코딩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1차 항, 2차 항, 3차 항까지는 손으로 할 것 같아요. 4차 항도 귀찮아도 할 것 같아요. 5차 항, 그러면 10차 항은, 100차 항은 손으로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파라미터로 10차항까지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 만들면 반복문만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곱하기 1승, 곱하기 2승, 곱하기 3승, 곱하기 4승 반복문 몇 번 돌아버리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클래스가 scikit-learn에는 이미 있어요. 자, 그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기 클래스를 설명을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임포트 부분 찾아갈게요. 임포트 부분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넣었었던 게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KNN을 이용한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한 회귀, 딱 여기까지만 했었고 점수 계산하는 함수들까지만 넣었었어요. 그죠? 점수 계산하는 함수들만 넣었었는데 여기다가 임포트를 몇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환기 클래스예요. 변환기 클래스 from
scikit-learn.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시키기 전에 데이터들을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전에 뭔가를 변환한다.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한다. 그럼 뭐냐면 전처리예요. 프로세싱. scikit-learn에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 안에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거 변환기 이름이에요.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란 뜻이죠. 다항식 특성들을 포함시켜주는 클래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있고요. 우리 스케일 변환하는 거 있었죠. 스케일 변환하는 거 스탠다드 스케일러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처리에서 사용되는 변환기 클래스들이에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고요. 근데 저희는 다항식 추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사용을 할 건데 미리 하도록 할게요. scikit-learn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에 무슨 클래스가 있냐면 대문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소문자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은 다르고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은 파일 이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듈 이름이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은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미리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만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얘는 변환기와 추정기 혹은 예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변환기와 추정기를 연결해 주는 클래스예요. 파이프라인,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말로? 혹은 뭐 그림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파이프들을 연결하죠. 이렇게 파이프들 연결하죠. 혹시 파이프 연결하는 게임, PC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파이프들 막 요런 파이프 나오고 요런 파이프 나오고 뭐 이런,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파이프와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파이프를 길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이프 라인이에요. 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한다. 그게 파이프 라인. 우리 땅속에 보면 파이프 많이들 묻혀 있잖아요. 수도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수도관 옆에 또 붙여지고 또 다른 수도관 붙여지고 하면서 파이프들이 쭉 연결이 돼서 뭐 상수도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수도가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선로들을 묻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파이프라인이란 말이에요.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들을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폴리노미얼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는 스케일들을 변환한다. 그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넣어준다. 이런 순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순서대로 그 선형외계 알고리즘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클래스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3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3개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럼 임포트 이거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임포트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임포트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만. 자, 그럼 준비가 됐고요. 제일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가셔서 섹션 추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제일 아래쪽에다가 섹션, 여기다가 섹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폴리노미얼 변환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폴리노미얼 변환기 폴리노미얼 피처스 정확하게는 클래스 이름이 피처스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아까 변환기, 추정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용어들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cikit-learn이 가지고 있는 scikit-learn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은 크게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클래스들도 더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터와 트랜스포머 이외에도 다른 클래스들 더 있지만 중요한 종류들로는 에스티메이터와 트랜스포머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어요. 우리는 이 에스티메이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추정을 해준다, 예측을 해준다라는 말의 다른 말로 추정기 혹은 예측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책들에서. 트랜스포머는 변환기, 변환해주는 기계란 뜻이죠. 에스티메이터는 예측을 해주는 기계 혹은 추측을 해주는 기계.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를 추정기나 예측기로 번역을 하고요. 트랜스포머는 변환을 해주는 기계. 그래서 변환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스티메이터는 대표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를 에스티메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훈련시킨다, 예측한다, 점수를 계산한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예측한다가 아니라 확률을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을 예측하는 거는 분류에서만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확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predict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메이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fit, 훈련, predict, 예측, score, 평가라고 하는 훈련, 예측, 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공부한 것들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분류를 할 때 K neighbors classifier. 회계를 할 때 K neighbors regressor. 이런 거 써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linear regression. 이런 거 써봤잖아요. 등등등 더 있어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네.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주는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그러니까 분류에 예측을 해주는 거죠.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숫자를 예측해주는 예측기. 선형회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숫자들을 예측해주는 예측기. 이게 전부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구현한 클래스들. 얘네들은 fit, predict, score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순서도 지켜져야 돼요. 그죠? 훈련이 돼야지 예측할 수 있고 예측값이 나와야 얼마나 정확한지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머신러닝의 순서예요. 머신러닝의 순서. 트랜스포머란 뭐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처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전이에요. 전처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아까도 모델을 학습시키기 훈련시키기 전에
트레인 테스트 셋들의 훈련과 테스트 셋들의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데이터들을 변환하기 위해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스케일러 있잖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 맥스 스케일러 이런 거 사용해봤죠. 훈련시키기 전이었죠. 훈련시키기 전에 변수들의 스케일을 0과 1, 표준 편차,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민, 맥스 스케일러는 훈련시키기 전에 데이터들을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 모든 변수들을 0과 1 사이의 스케일로 다 바꿔버리죠. 이렇게 스케일러들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실제 훈련셋에 있는 숫자들을 변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변환기를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환기 클래스는 대표적으로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fit.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훈련셋에 어떤 정보를 알아야지 표준화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훈련셋 데이터의 평균과 훈련셋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훈련셋의 평균을 알아야 평균 빼주고 훈련셋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표준 편차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 훈련셋의 데이터들이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변환기에서 fish라고 하는 과정은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과정이에요.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민 맥스 스케일러 같으면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요.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x값에서 최소값 빼주고 그거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모든 변수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돼버려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답 나오죠. x가 최소값이다. 분자가 0. 그러면 전체 결과 0. 그죠? x가 최대값이다.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1.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분명히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겠죠.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되겠죠. 이게 그 민맥스 스케일러가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든 민맥스 스케일러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보들을 찾기 위한 변수가 fit, 데이터를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데이터 안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거고 데이터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요. fit이라고 하는 과정, 피팅시킨다, 적합시킨다, 데이터에 맞춘다.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에 맞춰주는 과정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머신러닝에서 fit은 예측하기 위한 어떤 공식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혹은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변환기에서 fit은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fit이에요. fit. 그럼 또 하나 뭐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변환을 해야죠. 아까 공식에 있어서 변환하는 메서드가 transform.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메서드가 있죠. fit, transform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에스티메이터는 순서대로 fit, predict, score 훈련, 예측,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트랜스포머, 변환기 클래스들은 fit, 정보를 찾고 정보를 이용해서 transform, 데이터를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런데 fitting과 transform을 동시에 해주는 메서드가 fit, transform. 제가 주의하셔야 될 거 말씀드렸죠.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할 때에는 무슨 셋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 훈련셋, 테스트셋. 훈련셋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스트 셋에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피팅 사용한다 안 한다? 피팅 사용 안 하고 변환, 트랜스폼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변환기 클래스들이 우리가 사용했던 것만 보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케일러죠. 스케일러. 그 다음에 민, 맥스, 스케일러. 그리고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등등등.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아시겠죠? 개념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가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면 스케일러나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티메이터는 훈련, 예측, 평가라고 하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에스티메이터는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는 에스티메이터는 없습니다. fit과 predict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사용 방법 다 똑같아요. 모든 트랜스포머, 모든 변환기 클래스들은 fit과 트랜스폼과 fit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사용 방법이 다 똑같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피팅하는 방법, 트랜스포밍 하는 방법, 민맥스 스케일러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사용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해봤으니까 요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에스티메이터 사용할 때는 우선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메서드, 호출 이렇게 했잖아요. 변환기도 마찬가지죠. 스케일러 사용하려면 스케일러 생성, 그 다음에 피팅, 트랜스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어떻다? 제일 처음에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먼저 만들어주고 그 객체에서 무엇을 호출한다? 메서드 호출한다. 메서드 호출한다. 자, 그러면 메서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 변환기 클래스 인스턴스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폴리라고만 할게요. 폴리. 생성할 때 어떻게? 자바나 파이썬이랑 똑같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아요. 그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생성자는. 자, 물론 뭐 앞에다가 new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는 자바, 파이썬의 차이점이고 뭐 자바스크립트와의 차이점이고 그런 것만 달라지는 거지. 네, 자 보시면은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닛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 디그리 몇 차? 몇 차항까지 몇 차항? 2차 다항. 이게 기본 값이에요. 기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고려하겠느냐가 false. 인터랙션만 사용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인터랙션만 사용하는 거냐? 아니다. 자, 요거는 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편향을 포함할 거냐? yes, true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바꿀 거예요. 바이어스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그리는 그대로 놔둘게요. include bia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기본값이 true인데 이거는 false로 할게요. 자, 이거는 2차 다항식을 만들어주는 변환기예요. 자, 그럼 변환기 클래스가 생성이 됐어요. 변환기 클래스가 생성이 됐고
사실 이 변환기 클래스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x가 있으면 x제곱만 추가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훈련셋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훈련셋 X 트레인이었었죠. 네, 일단 훈련셋 출력부터 해볼게요. X 트레인 전부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5개만 출력해볼까요? 훈련셋이 이렇게 1차항들만 있었어요. 그죠? 물고기의 길이. 첫 번째 물고기는 19.6cm. 두 번째 물고기는 21cm. 세 번째 물고기는 18.7cm.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고기는 17.4cm. 다섯 번째 물고기는 36cm.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옆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더 추가를 하는 건데 얘의 제곱을 똑같이 추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2차항을 추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3차항을 추가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 숫자들의 세제곱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몇 차항까지? 2차 다항식을 만들어주는 변환기다. 이거예요. 네.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디그리의 기본 디그리가 차수를 의미를 합니다. 디그리의 기본 값은 2예요. 2. 문서에 나와 있죠. 문서 딱 보시면 2차항이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2차항이다. 자, 변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변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X 트레인 2라고 할게요. 2. 2차항이 추가가 된 거. 2차항이 추가가 된 걸 2라고 할게요. 어떻게 한다? 폴리노미얼 변환기니까 뭐가 있다? fit이 있고 fit 트랜스폼이 있고 트랜스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훈련셋이기 때문에 fit과 트랜스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fit과 트랜스폼. 여기다 뭘 넣어준다? x 트레인을 넣어준다. 자, 변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19.6. 이거 전부 다 출력해버린 거죠? 앞에서 5개. 자, 이제 우리 그 넘파이 점 뭐 컬럼 합치기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겠죠? 생성한다. 변환해 주세요. 그러면 변수 가지고서 2차항 만들었단 말이에요. 19.6 제곱하면 384.16. 22 제곱하면 384. 되게 쉽죠? 그러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사이키블론 안에 다 있어요. 쉽죠? 그럼 3차항으로 만들어 볼까요? 3차항으로 만들어 보면 그거는 요거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폴리를 다시 만드는 이거 우리가 2차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 과정이 무엇을 한 거냐면 훈련 셋에서 2차 항, 즉 랭스의 제곱인 거죠. 랭스의 제곱 2차 항을 추가한 데이터셋 2차 항을 추가한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 훈련셋에서는 피팅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해주는 거고 훈련셋에서는 피팅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하는 거고요. 테스트셋에서는 똑같이 테스트셋에서도 2차 항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 폴리노미얼 변환기가 있으니까 테스트셋은 뭐만 호출한다? 트랜스폼만 호출한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X 테스트. 자, 이것도 출력해 볼게요. X 테스트 2. 전체 출력하지 말고 5개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죠. 2. 자, 여기가 X 랭스. 여기가 랭스의 제곱. 8.4를 제곱하면 88이 64, 70.5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8을 제곱하면 324, 27.5를 제곱하면 756.25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훈련 셋을 변환할 때는 fit transform.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변환할 때는 transform.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유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훈련 셋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테스트 셋도 같은 분포를 갖는다라는 가정하에 훈련 셋의 정보를 가지고서 테스트 셋을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차항이나 3차항 추가하는 것은 사실은 훈련 셋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없어요.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 셋에서는 fit transform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는 fit은 사용하지 않고 transform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3차항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차항을 추가하는 것은 폴리노미얼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3차항 추가하는 거를 폴리3라고 할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첫 번째 파라미터가 디그리. 디그리를 뭘로 주면 될까요? 3. 그 다음에 include bias는 false를 주셔야 돼요. 여기를 false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생성. 네.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3차 다항식까지 포함 3차 다항식까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하는 변환기 객체를 생성한 거죠. 이번에는 X 트레인 3이라고 할까요? 폴리 3을 이용해서 무슨 메서드 호출한다? fit과 transform을 호출한다. X 트레인. 자, 변환된 결과 한번 볼까요? X 트레인 3. 전체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5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이 몇 개가 됐어요? 컬럼이 3개가 됐습니다. 그죠? 출력하는 게 좀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는데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19.6. 첫 번째 물고기 19.6이죠. 19.6.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1.96 곱하기 요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라? 10의 1승. 그럼 얼마예요? 19.6 아닌가요? 19.6이에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지수 표기법을 썼느냐? 지수 표기법을 쓴 이유가 보면 19.6을 제곱하면 384가 나오는데 대략 자, 이거는 뭐예요? 3.84 곱하기 10의 몇 승? 3.841 6까지 있죠. 곱하기 10에 지금 플러스 2죠. 10의 2승. 그럼 소수점 몇 자리 옮겨야 돼요? 2자리 옮겨야죠. 380.16이란 말이에요. 그쵸?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지금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수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창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숫자들은 계속해서 그 단위가 확 커지게 됩니다. 단위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공식을 만들 때요. 뭐 이런 공식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게 되는 공식은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W1, X, W2, 뭐 X의 제곱, W3, X의 3승 이런 건데 결국은 얘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얘가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무게를 계산할 때 1차항과 2차항의 영향이 감소해버리고 고차항의 영향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요. 우리 그 거리 계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거리 계산할 때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는데 여기는 그램이고 여기는 센티미터 단위로 해버리면 그램은 막 1000g의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센티미터는 뭐 10cm의 제곱 이런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얘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해버려요. 스케일링. 그게 다차항에서도 똑같아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곱과 3차항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별로 x를 표준화, x제곱을 표준화, x세제곱도 표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컬럼별로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이 비슷해져요. 1차항이나 2차항이나 3차항이나 스케일이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차항을 고려하실 때에는 3차항을 추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케일링을 하는 것까지를 더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임포트를 했던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거는 지나가고요.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폴리노미얼 피처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2차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그리 2, 3차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그리 3, 4차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디그리 4 하고서 폴리노미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훈련 셋에 대해서는 피 트랜스폼,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폴리노미얼 3차항에서 피 트랜스폼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폼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 컬럼 전부다. 자,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지수표기법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거는 8.4란 얘기예요. 8.4 곱하기 10의 몇 승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10의 0승. 10의 0승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4.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7.056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이거 한 자리만 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죠? 70.56. 88이 64, 70.56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2승이기 때문에 소수점 2자리만 더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592.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x와 x제곱과 x 3승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컬럼들을 쭉 늘려주는 게 뭐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다. 너무 간단한 기능인 거 맞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랭스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랭스만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해 보려고 하고 있냐면 웨이트, 무게를 예측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차항을 추가를 하면 랭스의 제곱, 랭스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랭스가 아니라 다이어고널도 같이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1차 다항 회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1차 다항 회귀는 절편에다가 첫 번째 개수의 곱하기 랭스 더하기 두 번째 개수의 다이어고널. 그렇죠? 여기까지가 1차 다항 회귀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2차항은 어떻게 되죠? 컬럼 몇 개 추가해야 될까요? 2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2개라고 생각하신 분은 랭스 제곱 다이어고널 제곱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랭스와 다이어고널을 곱한 값 이것도 2차항이죠. 그죠?
랭스를 두 번 곱하면 랭스 제곱 그게 2차항인 거고 다이어고널 두 번 곱하면 다이어고널 2차항인 거고 랭스 곱하기 다이어고널 센티미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이것도 2차항이란 말이에요. 2차항.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자, 그럼 3차항은 몇 개가 생길까요? 3차항은 x, y, z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독립변수가 x, y, z가 있다 그러면 x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 x의 3승도 있어야 되고 y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 y의 3승도 있어야 되고요. z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z의 3승도 있어야 되고 이것만일까요? x, y도 있어야 되고 x, z도 있어야 되고 그죠? x, y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x, z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등등등 고려를 해야 될 항들이 엄청 많아요. 3차항만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뭐다?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변수가 랭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랭스 제곱, 랭스 3승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변수가 랭스가 아니라 다이어고널이 생기고 하이트가 생기고 위드스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2차항이더라도 고려를 해야 될 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터랙션만 고려를 하겠다. 이 인터랙션만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자, 랭스와 다이어고널이 있으면 2차항을 인터랙션이 두 개의 변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L제곱하고 다이어고널 제곱은 생각하지 않고 L 곱하기 D만 생각을 하겠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인터랙션 only예요. 인터랙션만. 근데 그게 false죠. 그렇죠? 기본값이 false잖아요. 그죠?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랭스하고 다이어고널 두 개가 있으면 랭스 제곱도 생각하고 다이어고널 제곱도 생각하고 두 변수의 인터랙션인 랭스 곱하기 다이어고널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랭스 제곱 생각 안 하고 다이어고널 제곱 생각 안 하고 랭스 곱하기 다이어고널만 생각하겠다. 그게 인터랙션 only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그거는 기본값이 false. 바이어스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절편이잖아요. 절편은 그 선형액이 피팅 시킬 때 절편이 계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 때 절편을 미리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추가할 필요는 없어서 include bias는 false로 해주시면 되고 이 항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차항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변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fit, transform 딱 요 메소드만 사용하면 쉽게 다차항들을 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어요.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면 또 몇 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 급하게 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앉아있는 게 너무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5분이라도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조금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수업하고 좀 일찍 끝내게.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대답들 없으시면 제 맘대로 할게요. 조금만 이어서 수업 더 진행해 버리고 아예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변환기를 이용해서 2차항을 추가를 했더니 8의 제곱이 70이 돼버렸고 18의 제곱은 324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3차항을 추가를 했더니 8.4의 제곱은 756이 됐고 70.56이 됐고 세제곱을 한 것은 592. 얼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차항의 디그리가 가차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들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죠?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실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실 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으면 변수들의 2차항, 3차항을 추가한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서 그 변수들을 1차항, 2차항, 3차항이라고 하는 이 변수들을 비슷한 스케일의 값들로 변환한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선형회기에서 차수, 다항 선형회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2차항, 3차항, 4차항을 갖는 다항 선형회기에서 차수, 디그리가 커질수록 고차항이 저차항에 비해, 그러니까 고차항이라고 하는 건 3차, 4차, 5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저차항은 1차, 2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차항이 저차항에 비해서 예측값을 계산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KNN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의 변수가 너무 커버리면 걔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항 선형회기에서 고차항을 포함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중에서도 보통은 표준화, 민맥스 스케일보다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케일링을 표준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파이프로 생각을 해보면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트레인 셋이 있어요. 그죠? 이 트레인 셋을 어떻게 한다? 이 트레인 셋에다가 다차항을 추가를 한다. 다차항을 추가하면 2차항, 3차항, 4차항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변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변환을 먼저 해야 되고 폴리노미얼이 만들어진 다음에 두 번째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폴리노미얼을 먼저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할게 3차 항까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진행하겠다. 스탠다드 스케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돼요. 무슨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되냐면 우선 폴리노미얼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돼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디그리를 얼마로 준다? 디그리라고 하는 변수를 3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라미터 중에서 include bias 있었죠. 인터랙션이 아니고요. include bias라고 하는 변수 파라미터를 기본값이 true인데 false로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다항 변환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차항 추가. 다차항을 추가해주는 변환기.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스케일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는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하실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무엇을 담당하는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를 담당하는 변환기.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죠?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훈련셋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훈련셋 변환이에요. 훈련셋 변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X 트레인이 있겠죠. 원본 데이터가 X 트레인이잖아요. 그렇죠? X 트레인. 이렇게 컬럼 하나만 있었던 2차원 배열. 컬럼 하나만 있었던 2차원 배열인데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TR이라고만 할게요. TR에 폴리를 만들어야 돼. 폴리노미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아까도 했었던 것처럼 fit, transform, fitting하고 transform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fitting하고 transform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무엇을 넣어준다? train set을 넣어준다 예요. 자, 이렇게 하면 3차원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출력 안 해봐도 아시겠죠? 요거는 바로 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요렇게만 하면 뭐가 된다? 3차원까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까지 추가한 다음에 2차항, 3차항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일링. X, 트레인, 폴리노미얼이 있는 거를 스케일링까지 하는 거예요. SC는 스케일 줄여서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스케일러 점 여기도 마찬가지. 폴리노미얼들의 평균 표준 편차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이 무엇을 한 거냐면 1차 X밖에 없었는데 여기 X밖에 없었던 거예요. X밖에 없었는데 이 fit 트랜스폼이 2차항, 3차항 여기까지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X 제곱을 만들어줬고 X 3승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스케일링을 하려면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여기만 스케일을 변화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찾아서 스케일링 해줘야 되고 세 번째 컬럼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이 뭐다? 그게 fit. 그죠? 그 다음에 변환해 주는 게 뭐다? transform. 그래서 여기서도 fit transform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넘겨주면 되죠? X, train, poly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컬럼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그게 fitting. 그 다음에 스케일을 변환한다. 그게 뭐냐면 transform.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면 X, train, poly, SC 전체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5개 컬럼은 전체. 자, 값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숫자가 되게 컸었잖아요. 10의 3승, 10의 4승 막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컬럼이 3개가 일단 3개로 바뀌었죠. 그거는 폴리노미얼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X밖에 없었는데 X 제곱이 있고 X 3승이 있어서 컬럼이 3개로 바뀐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숫자들의 스케일을 보세요. 숫자들의 스케일을 보시면 전부 다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이런 분포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대로 스케일링까지 끝난 거예요. 스케일링까지. 이 스케일링 과정에서 훈련셋에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은 겁니다. 훈련과 표준 편차를 찾았고,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테스트 셋을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셋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fit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변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링 할 때도 마찬가지. 테스트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또 한 번 찾아서 변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테스트 셋을 트랜스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선 X 테스트 폴리를 먼저 만들죠. 먼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폴리노미얼 훈련 끝났죠. 피팅 끝났잖아요. 피팅 끝난 거에서는 트랜스폼만 호출하시면 돼요. X 테스트. 이게 이 과정 똑같은 거. 주석은 따로 안 달아도 되겠죠. 2차항, 3차항을 추가한 거예요. 2차항, 3차항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폴리노미얼들을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스케일링은 어떻게? 이번에는 스케일러가 있죠. 스케일러가 있고 피팅 없이 죄송합니다. 이거 fit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폼. 여기서도 트랜스폼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 셋 폴리노미얼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볼까요? 네, 출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 폴리 스케일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많죠? 5개만. 5개 전부 다. 원래 여기가 1차 랭스, 그리고 여기는 랭스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랭스의 3승이 들어가는 항이었는데 그게 폴리노미얼에 의해서 항들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에 의해서 숫자들의 범위가 숫자들의 스케일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에는 얘를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를 훈련시키고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값 계산하면 그게 웨이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웨이트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공식에 넣어서 딱 프리딕트를 해보면 예측값, 웨이트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무엇까지 연결을 해야 되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변환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3차원까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까지 끝냈어요. 끝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선형 회기. 선형 회기 만드신 다음에 선형 회기를 훈련을 시켜요. 그죠? fit. 어디다 훈련을 시켜요? 트레인 셋인데 폴리노미얼 가지고 있고 스케일링이 된 훈련 셋 가지고서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줘야 돼요? Y 트레인. 실제 무게도 줘야 되죠.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훈련 셋에 다차항이 추가가 되어 있고 스케일링이 끝난 훈련 셋을 넘겨서 피팅 하시는 거고 정답도 알려줘야 피팅이 되겠죠. 피팅이 되겠죠? 이러구나. 자, 이게 모델 생성. 여기가 모델 훈련. 훈련했으면 예측값 찾을 수 있겠죠. train, predict. 예측값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리니어 리그레션 점 무슨 메서드? 에스티메이터는 프리딕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뭐 넘겨줄까? X트레인?
폴리 SC. 폴리노미얼 가지고 있으면서 스케일링까지 끝난 녀석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예측할 때에도 훈련 셋에 폴리노미얼 가지고 있고 스케일링 끝난 녀석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측. 출력해 볼까요? 76g, 그죠? 121g, 64g, 53g 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알트 스코어 이용해 볼까? 이번에는 선형회계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선형회계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 쓸게요.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선형회계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 이용하면 여기서는 X, 트레인, 폴리, 스케일과 Y, 트레인을 넘기시면 되는 거죠. 아규먼트가 데이터셋 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 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규먼트 보시면 데이터셋과 레이블 넘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점수가 97.2. 조금 올랐나요? 그죠? 97.0이었던 것 같아요. 0.970이었던 것 같은데 0.972 조금 높아지긴 했네요. 그죠? 뭐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테스트 셋에서는 모델, 생성, 훈련, 예측, 여기가 모델 평가. 훈련 셋에서 평가. 훈련 셋 결과 평가가 되는 거죠. 결과 평가가 되는 거고 테스트 셋은 예측 없이 그냥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스코어 X 테스트 폴리 노미얼 스케일 Y 테스트.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결과 평가예요. 0점 얘는 좀 낮아졌죠. 얘는 좀 낮아졌죠. 아까 그 2차만 있을 때는 과소적합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과대적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훈련 셋이 점수가 좋고 테스트 셋이 점수가 나쁜. 그러니까 훈련 셋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데 테스트 셋의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지금 낮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차수를 4차, 5차, 6차 더 늘려버리면 훈련 셋은요 여기가 점점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는데 여기는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거를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수가 늘어날 때마다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는지 곡선도 한번 그려보고요. 곡선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R제곱 스코어가 떨어지는 그 경향도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한번 보죠.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면 폴리노미얼 적용하고 스케일러 적용한 다음에 그죠? 훈련 셋만 보세요. 훈련 셋만. 원본 데이터를 폴리노미얼 적용하고 폴리노미얼 적용한 것을 스케일링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생성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피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피팅이 끝난 녀석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고 있죠. 테스트 셋에서는 어떨까요? 테스트 셋에서도 테스트 셋을 원본 테스트 셋 죄송합니다. 원본 테스트 셋을 폴리노미얼 추가하고 폴리노미얼 추가한 거를 스케일링 끝낸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프리딕트 여긴 없지만 테스트 셋에서도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파이프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스케일링을 폴리노미얼을 먼저 추가한다. 그죠? 폴리노미얼을 추가한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다? 스케일링을 한다.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이게 훈련 셋에서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예측한다. 프리딕트를 한다. 인 거고요. 테스트 셋은 과정은 똑같아요. 폴리노미얼 추가하고 스케일링하고 훈련은 끝났기 때문에 훈련만 생각하고 예측만 한다. 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 두 번째 파이프, 세 번째 파이프 지나가면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프의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되죠. 이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할 거는 뭐냐면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임포트에서 추가한 거 있었잖아요. 임포트에서 파이프 라인이 트랜스포머와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트랜스포머 두 개가 뭐였었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 그 뒤쪽에다가 리니어 리그레션 연결해 준다. 그게 파이프 라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요렇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한 줄 한 줄 하지 말고 객체들만 생성해 놓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생성한 다음에 얘네들을 파이프로 연결하면 메서드는 하나만 호출하면 돼요. fit 그리고 predict. 네. fit 트랜스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 과정을 내일 아침에 설명을 드리고요. 파이프라인 사용하는 거를 내일 아침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차항이 3차, 4차, 5차 더 커질 때 그래프의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까지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네. 오더라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오더요. 순서. 예. C는 C 언어고요. F는 포트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배열에서 인덱싱을 매기는 방법인데 C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덱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을 먼저 생각하고 컬럼을 먼저 생각을 하죠. 예,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있고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0,0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는 1,2라고 부르죠. 이런 순서로 인덱스를 매겨가는 게 C 언어에서 나온 관습이에요. 파이썬보다 먼저 나오는 게 C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 그게 C 오더. 그 다음에 C랑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언어가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공학 쪽이나 자연과학 쪽에서는 포트란 아직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저희 교수님은 포트란밖에 모르시고 저는 C밖에 몰랐거든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랬었는데 포트란은 이 순서가 반대예요. 이 순서가 반대여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네. 근데 그 사이클 런에서는 기본적으로 C 오더를 사용하시면 뭐 문제 없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더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부연 설명들이나 더한 그 어떤 응용 같은 것들은 내일 여기서부터 이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